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관련 업데이트 소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32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어제 오늘은 연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곤 있지만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최저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건데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2파이 때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지갑들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최저 마이그레이션 수치는 점차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최저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3파이까지 하향을 하였고 이제는 시간당 기본 채굴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파이 때도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2.79파이까지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 조만간 2파이 초중반 때나 아니면 1파이 때 마이그레이션 지갑들도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19,600여 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 지갑들에 들어온 평균적인 파이 코인의 수는 약 437파이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표를 보시는 것처럼 5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 된 이 지갑의 비율이 전체 71%로 나오고 있고요.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의 비율은 전체의 88%, 그리고 2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은 전체의 약 97%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형 유튜브 채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수가 무려 4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imply Learn의 채널 소개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세계 1위 온라인 부트캠프이자 선도적인 인증 교육 제공 업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인도 방갈로르 기반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300만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2,0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육제를 갖추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글로벌 인증을 받은 400 이상의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요. 어떤 엑셀 사용법이나 챗 GPT와 같은 AI를 잘 다루는 방법 또는 마케팅에 관한 교육 등등을 아주 여러 분야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자료가 또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7시간 전에 이 채널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것의 특성을 설명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크립토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는 채널은 아니고요. 교육 관련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대형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파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거래소로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에 큰 목적을 둔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충분한 리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를 다룬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파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명을 하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설명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타입의 디지털 커런시 중 하나였고 2010년에 일어났었던 이 비트코인과 피자와의 첫 거래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2010년 5월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헨 예츠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인데요. 이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피자 2판에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 10,000 BTC를 지불하겠다라고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4일째 되는 날에 한 네티즌이 미국 달러를 이용을 해서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헨예츠에게 딜리버리를 해주고요. 10,000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재화를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한 최초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10,000 비트코인의 가격은 피자 2판 가격이 약 $40에 책정이 되어서 거래가 된 성사였습니다. 그 2010년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영상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왔던 여정에 이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이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꽤 큰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이다. 프로미싱 프로젝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억 명 사용자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억 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아마 파이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보고 카운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파이 앱 다운로드 수치로 기준을 잡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게이지 유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발표에서 5,500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이는 매우 큰
글로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파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단 4가지 큰 핵심을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는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 박사인 니콜라스와 인류학 박사인 창디어 팬에 의해서 2019년에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파이는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굴은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POW 방식 채굴이 아닌 다른 방법의 분배 방식을 쉽게 그냥 우리는 채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 물론 목표는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아직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여러 디테일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로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될 확률이 꽤나 높고, 그 얘기는 파이는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이 점들을 큰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파이는 모바일 채굴 방식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였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기기에서 파이 앱을 다운받았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이 컴퓨팅 파워로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고 노드가 되어서 어떤 합의 작업을 일으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스텔라가 사용하는 SCP 합의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파이에서도 PC 노드는 필요하고요. 현재 약 20만 개 이상의 이 분산화된 개인의 노드가 테스트넷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합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신뢰 그래프를 제공하는 기기가 바로 이 모바일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 파이 프로젝트가 현재 초기 생태 게임을 매우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잠재력이 높아 보이는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초기 생태계일 때 먼저 발견이 되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가 4-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또 철학을 커뮤니티에게 공유를 하고 기술적으로 개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좀 길기는 했지만, 하지만 크립토 시장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자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나와야 본격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프로젝트는 아직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 초기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포커싱을 둔 프로젝트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타 프로젝트는 보통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바로 거래소 상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백서나 로드맵이 아무리 번듯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의 가치 움직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의 이 초기 펀더멘탈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단단한 펀더멘탈 생태계를 갖추기 전에 거래소에서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 프로젝트도 같이 망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이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지금 막고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ICO나 또 프리세일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초기에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파이로 여러 P2P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크립토 시장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파이의 가치가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의 KYC라든지 여러 특이한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여러 기관의 조사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또 이런 단점, 리스크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는 이 파이의 현 가격을 잠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파이의 IOU 토큰에 대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이 파이 가치를 언급을 해주는데요. 파이는 약 40 US 달러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24시간 거래 볼륨이 약 14만 달러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 가격은 여러 거래소에서 파이의 IOU 토큰을 파이 재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상장을 시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거래소가 이 후오비 거래소, HTX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안정적인 거래소가 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팀이 여러 차례 이 IOU 토큰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 토큰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에서는 파이 가치가 IOU 토큰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영상에서는 파이의 기본을 잘 설명해주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암호화폐 리뷰 채널이 아니라 전체적인 IT 시장의 이 트렌드를 읽거나 여러 테크 관련 전문인들을 양성함을 위한 이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사실 암호화폐를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메인넷도 출시가 되지 않은 이런 파이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고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꽤나 흥미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X에 공유를 해드렸던 소소한 뉴스이기도 한데요. 제 커뮤니티 방에 있는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천안의 기어케어를 방문하셔서 머리커트를 하셨고요. 당연히 파이로 결제를 하셨겠죠. 그리고 분당 서연의 아들과 함께 장현교정에서 체험교정을 받았고요. 당연히 파이로 결제를 하셨고, 그리고 저녁에 산엔들에 가서 칼국수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파이로 결제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도 공유를 해주셨고, 특히 결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방문을 해주셨고, 체형 교정도 10번 이상 방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 결제 이미지도 함께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X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다른 파이오니어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미 저를 비롯해서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는 이 파이가 화폐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파이를 사용을 해서 상품과 서비스로 거래할 수 있는 매장,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생태계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파이 생태계에서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글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가 이렇게 소소한 업데이트지만은 분명 성장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이 파이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파이파파 게시물에 올라온 글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스 성형외과,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선우님이 직접 또 그 멤버스 성형외과를 방문을 해서 체험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이곳에서는 파이 결제 관련 또 여러 프로모션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직접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며칠 밤새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호명을 멤버스 성형외과에서 파이 성형외과로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파이가 가치가 0이 될 것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부분이다. 즉 파이 프로젝트가 미래 실패를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응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사실 생태계라는 건 하나의 작은 트리거에서 항상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비트코인 만개와 피자 두 판의 거래 사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현재는 많은 분들이 그 거래를 진행을 했던 그 프로그래머, 그 비트코인 거래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자는요, 이 라슬로 하니츠라는 이 거래자는 인터뷰상에서 그 거래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피자와 비트코인의 거래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이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파이 생태계에 이런 참여를 해주시는 훌륭한 파이오니어 분들이 점차 늘고 있기에 우리가 조금씩 파이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영향력이 현재 글로벌하게 동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 생태계는 이런 헌신적인 파이오니어 분들이 있기에 이 파이의 미래 또한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멤버스 성형외과 정말 큰 응원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다른 참여 매장 대표님들에게도 큰 감사드리면서 응원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